5G 섹터는 이미 레이스를 달려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섹터의 모든 종목이 계속해서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선택적으로 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HFR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자로 바닥부터 밀어 올리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7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월요일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걱정들 다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장이 계속 안 좋았고, 아침에 우리가 장 시작되는 시점에도 미국 장이라든가 해외 선물 지수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오늘 내일까지는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의 염려를 깨고 오늘 우리 장이 굉장히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 중에 재밌는 움직임 보인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특징적으로 이제 수익을 기록한 친구도 많았는데, 우리 앞에 리뷰했던 종목들도 재밌는 구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 즐거운 매매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흐름 이어가려면 좋은 종목들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또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 HFR이라는 종목이에요. 5G 섹터예요. 5G 섹터는 제가 오전장 미리 보기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렇게 리뷰 영상 할 때 언급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수 방어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죠. 어떤 거냐면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대단한 매출이 엄청 이미 일어나고 있다던가 그런 섹터는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5G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분야에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섹터다 라는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가 좋을 때 기관 외인 자금들 많이 집중되고, 자금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는, 이게 지금 5G 섹터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스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HFR이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 소개를 드리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외에 대장주 노릇 많이 했던 에이스테크라던가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솔리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우상향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레이스가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긴 하는데 다 같이 달린다라기보다는 조금 선별적으로 튀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상승할 때 5G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5G 섹터를 전체로 볼 게 아니고 조금은 좋은 종목을 수급을 잘 받는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5G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 HFR을 가져온 게 지금 이제 다시금 좀 달리는 레이스에서 5G 섹터에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일단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HFR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내용은 뭐 딱 5G 우리 섹터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선 통신 분야의 전송 장비와 인빙딩 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HFR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매출이 이미 꽤 발생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였냐? 바로 이런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잭팟을 터뜨렸다. 버라이즌에 8조 원어치의 5G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딱 터졌죠. 이건 아침장부터 이미 나와 있었던 뉴스인데, 덕분에 오늘 5G 섹터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HFR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또 찾아내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버라이즌이라는 회사는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5G 통신망을 깐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공급 계약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삼성이 따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성과 연관돼서 한국에서 5G 장비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버라이즌과 삼성 둘 다 연관된다면 정말 좋겠죠. 이제 그런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HFR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사업 내용 부분에서 이런 이슈랑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자금 흐름이 나왔다. 일단은 뭐 봉을 보기 전에 최근 작은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 기관 매수 오늘 쌍끌이로 붙었고요. 그 앞에서도부터 보게 되면 최근 반등 구간에서 기관 매수가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자금을 밀어넣은 거에서 빼지 않는데 밀어넣은 구간이 우리 이제
최근에 낙폭이 있었던 8월 말 구간에 강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매수세를 기관이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더 밀어넣는 이런 포인트. 뉴스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더 갈지 안 갈지는 특히나 이제 중형주 이상의 종목들은 이런 작은 흐름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이미 나왔다라고 해서 재료 소멸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데 주력으로 해서 HFR을 지금 긁고 가던 기관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인 매수까지 붙는다라는 거는 아직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 흐름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밀어 올릴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오늘 마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될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부터 해서 너무 좋은 흐름 이어왔죠. 네, 계속해서 잘 이어왔고요. 최근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처럼 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뭐 슈팅이 엄청 나오고 그런 식의 차트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5G 이슈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크게 잘 달리는 반면에 이 친구는 조금 소외되어 있었죠.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에서 요 구간 내에서 요 구간 좀 높게 본 거고 오늘이 간 거고 그 앞에는 이제 요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부터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를 이제 보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핫해지고 나서 다루다 보니까 답답한 기간은 짧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게 잘못 다루게 됐을 때는 순손실로만 끝날 수도 있고 평단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평단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정리하자면 우상향으로 해서 계속 가는 종목이고 한동안 박스권 행보 후에 다시금 발산. 그래서 이제 뭐 2파 3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계속해서 뻗어가는 추세 내에 쉬는 게 끝났고 다시 뻗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분봉상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HF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통 오늘 일봉상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봉상으로도 갭이 꽤 많이 떴거든요.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늘 6.48% 갭이 떴어요. 거의 6.5%에 달하는 갭이 떴는데 이 평소 앞에 이제 일봉들 완성시켰던 구간들 뻗지 못하고 밀리던 구간을 봤을 때는 이런 갭이 뜨면 항상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흐름이 완전 달랐죠. 어떻게 됐냐? 제가 그 급등주들 매매할 때 항상 첫봉 보시고 대응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봉 보면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4% 5% 이렇게 빼는 거는 추세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꽤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주 3분봉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봉은 3분봉상 15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봉이 2개가 연달아 텄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퍼센테이지는 시가 대비해서 약 2.6% 정도 밖에 밀리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밀리고 자리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급을 계속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뚫는 구간에서 다시 새 추세를 쓰기 위해서 어디선가 강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어올린 구간마다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순매수 추이로 봤을 때 이 자금의 출처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 먹고 밀어올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앞에 자금을 넣어놨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익절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매수 랠리에 참여를 했다. 앞으로 한참 더 갈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추세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이 종목의 특징적인 거래량은 어떠냐 한번 특징적인 부분 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당겨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분봉상 확인되는 특징적인 거래량은
5월 달부터 살펴봤을 때는 오늘 터진 게 최고고요. 조금 더 멀리 한번 당겨서 보면요. 네, 아무리 멀리 당겨봐도 더 이상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15만 주 정도까지 터지는구나.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좀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고 하면 3분 봉상 10만 주 정도. 9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가 좀 크게 터지는구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터졌을 때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한번 꺾어갈 수 있구나, 이런 거 오늘 사례도 보여주듯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적인 거래량은 15만 주까지 3분 봉상 터졌을 때 꽤나 크게 터지는 거고, 10만 주까지 터졌을 때 이것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수준이구나. 그래서 9만 주, 10만 주, 1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일단은 익절 대응을 하고 다음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 이상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매수 주체죠. 이쪽에서 양쪽 다 매도가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변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이제 전량 매도를 고려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인 거래량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 주요 가격 밴드들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졌던 시초가 정말 강한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갭을 띄운 다음에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당연히 첫봉 근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건데 이거를 버텨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을 주체적으로 밀어놓고 있는 쪽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가격 지지선은 요 정도로 보겠죠. 38,000원 선 정도, 38,000원 선 정도를 굉장히 이제 절대 방어 구간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간 밀어 넣었던 시점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 구간. 자, 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그 자금 밀어 넣었던 구간들, 요 구간,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렸던 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중요하게 밀어 넣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까지 굉장히 난도질이 되었네요. 사실 이 모든 구간들이 다 매물대고 지지선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너무 여러 개의 선을 꺼두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면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세가 처음에 이제 시가가 형성된 다음에 요 구간까지, 자, 요 구간까지는 아직 발산이라고 보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까지는 발산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자리예요. 근데 이게 박스를 이미 돌파한 자리였고 최종 박스를 돌파한 레이스가 시작된 이 지점 같은 경우 39,300원, 조금 더 러프하게 보자면 한 39,400원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당겨 보자면, 그래서 39,400원 부근이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혹시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상 밀릴 수 있는 단기 추세 지지선, 강한 지지선은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스가 진행된 다음에 상승 최고 고점, 그 다음에 하락 이후 반전해서 종가 만드는 이 지지 구간 48,000원 구간 정도 되네요. 48,000원 이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선에서 제일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그러니까 41,000원에서 48,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봤을 때는 39,400원, 5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뻗어나갈 때 저항선이 되어줄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오늘 우리가 HFR을 들여다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 밴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됐을 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맞춰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앞에 호가가 바뀌고 그리고 중요 지지선이 근처에 있는 이 구간입니다. 4만원 구간.
39,000원에서 4만원 넘어가는 앞자리가 바뀌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하지만 흔들 때는 한 200원 3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쭉 밀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최저점을 난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구간 정말 좋은 구간이겠죠.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갭이 좀 떠서 마감이 됐어요. 종가가 1.2% 정도 마감이 됐다 보니까 오늘 고점과 그리고 장 막판에 만들었던 변곡점 이 두 가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내일 가격이 오전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밀리지 않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밴드는 좀 이번 경우에는 조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통 이제 종가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갭이 애매하게 이 중요 가격 밴드 중단에서 중상단 정도에서 떴기 때문에 요걸로 저항선이나 아니면 지지선 강하게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앞에 만들어 놨던 지지 구간들로 더 중요한 가격 밴드를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잡아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격 지지 밴드들 체크를 해놨으니까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일장 보합 혹은 하락 출발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방식은 똑같죠.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 지지 구간들 다 잡아놨었으면 일단은 최종적으로 스윙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일단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확정을 짓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38,000원. 근데 여기까지 다 기다리게 되면 너무 아프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9%가 빠져야 됩니다. 이것까지 기다리게 되면 참사가 나요. 그래서 너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기 대응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스윙 추세상 하단선까지는 제외를 시키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만약에 밀려 내려올 경우에 조금 대피를 해서 한동안은 조금 눈치를 보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39,400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최종 손절선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는 손절 기준이 6% 정도 구간이네요. 근데 우리는 시가 내일 만약에 이제 보합으로 출발하게 된다라 하더라도 전액 매수를 시가에서 하진 않겠죠. 그래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단을 최대한 낮춰야 되죠. 그래서 내일 보합 혹은 약보합 정도 한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원까지는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단이 지금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약 48,000원 정도로 잡히게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손절 라인은 3.5% 정도 굉장히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일 오전에 보합 혹은 약세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큰 밴드로 보게 되는 거는 요 구간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1차는 시초가로 하되 그 다음 매수는 4만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평단을 48,000원 근처로 만든 다음에 최종 손절은 39,400원을 이탈 시로 고려를 한다라고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지수가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미국장이 유럽장이 아주 불장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내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갭 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네,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했을 때 갭 상승이 이제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고점 만들었었던 요 구간까지 조금 밀어 올려서 볼게요. 조금 밀어 올려서 오늘 최고점이었던 42,800원 근처에 이제 윗 상단 저항선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구간까지 넘지 않은 선에서 여기 정도 이제 갭이 떴다. 요 정도 안에서 뭐 1% 정도, 2% 정도 갭이 떠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방법은 똑같습니다. 1차 매수는 마찬가지로 시가에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매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3분할까지 하라라고 항상 조언을 드리죠. 많이 먹는 거 너무 기분 좋지만 많이 먹겠다고 욕심냈다가 잃는 것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갭이 떴을 때는 3분할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여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41,000원 부근
그 다음에 내 최종 매수는 4만 원 부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하더라도 평당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절 라인까지는 약 4.3% 갭이 뜬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갭이 48,000원 고가를 뚫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초가 1차 그 다음에 48,000원에서 41,200원 사이 41,000원 근처에서 2차 그리고 4만원에서 3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진입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내일 이 위에서 출발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서 출발했을 때 첫 번째 지지선은 우리가 이미 잡아놓은 것처럼 요 구간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43,000원 정도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쉽게 깨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조금 한 봉, 두 봉 정도 보고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3분봉상 한 봉 혹은 두 봉 정도는 완성되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꺾어 올린다. 차라리 이럴 때 올라타는 게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일단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나는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가로 하시고요. 2차 대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종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약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매수 대응을 했을 때 다음 평단 조절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때는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갭 매수를 1차를 하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여기 그리고 3차 매수는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최종 매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48,000 그쯤 되면 이 이평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딸려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랑 맞아떨어지는 이 마지막 구간 48,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 쉽게 깨졌다 그러면 낙폭이 요거 정도는 쉽게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만약 그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갭 상승이 요 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1차 매수하고 요 깨지고 밀려 내려오는 보합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1,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48,000원 선이 강하게 너무 쉽게 혹은 거래량이 동반돼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고 관망을 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혹시 이게 배속으로 튼 거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1배속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1배속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너무 빠르다 싶으면 조금 느리게 재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느리게 재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HFR 특징주 중요한 포인트들 내일 대응해야 되는 거 다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HFR은 5G 섹터에서 지금 선별적으로 튀는 종목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상황에서 뉴스와 잘 맞아떨어지는 지금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어느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주축이 돼서 강하게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 그래서 우상향 구간이 한동안 지수가 좋다면 우상향 구간이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G 섹터는 지수와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세로 흐르는 과정에서는 가격 구간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특징적인 거래량 기억해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10만 주 혹은 15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변곡이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서 만약에 앞으로 뻗어갈 때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3분봉상에서 빵 터지면서 큰 양봉이 떴다라고 하면 익절 대응을 해가면서 가져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음봉이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한 4%에서 5% 정도 강하게 빼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거는 추세가 이제 강하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전량 익절 혹은 전량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특징적인 거래량은 10만 주에서 15만 주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봉상 추세선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일 오전에
보합 출발 혹은 약세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매수 포인트 아까 잡아드렸던 것처럼 41,000원, 그리고 시가 부근 1차,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강하게 해주는 4만원 부근, 그렇게 해서 평단을 이 부분으로 만들어서 최종 손절선은 39,400원 부근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평단이 거의 41,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정감 있게 한 3.5% 정도의 손실 제한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강세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오늘 상단 밴드를 뚫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1차 대신 2차, 3차 매수를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너무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라고 해서 이 위에서 출발했을 때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리고 여기가 손절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HFR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대응,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 특이 가격 밴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HFR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잘 뻗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리뷰를 드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5G가 잘 간다는 거는 지수가 계속 좋다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지수가 좋을 때 우리가 매매하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소망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 리뷰 영상을 통해서 HFR 매매에 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재미를 좀 봤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